혹시 그 숙제 파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숙제에서 질문 풀어봤는데 좀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몇 문제 안 되긴 하지만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현준이 있어? 안 풀었어. 정민이 안 풀었어. 지성이 없어. 지훈이 없어. 그러면 개념 들어갈게요. 개념 꺼내보세요. 자, 우리가 원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방을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 예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대표 예제 10번으로. 어서오세요. 책 잘 챙겨왔네. 대표 예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물론 이 아이가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점부터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성을 가지고 만약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2점, 같으면 1점,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연산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수월한 감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D하고 R 그리고 현의 길이 사이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 체크 문제들을 풀어봤고 대표 예제 9번까지 갔고요. 이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대요.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반지름은 친절하게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직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D는 직선이 3과 4였으니까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분의 중심이 1,마1이니까 2라고 마이 대입하겠죠. 3, 마 4 플러스 11 그래서 분모는 5가 됐고 분자는 얼마가? 10 그래서 2 이렇게 됐습니다. 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현까지의 거리가 2가 됐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뺐으니까 여기 루트 5예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따라서 A, B. 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 현의 길이는 2 루트 5 이렇게 가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되게 수월해요. 그렇죠? 자,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표준형으로만 안 되어 있을지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능사가 아니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 선분의 길이가 4일 이거는 이제 조건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직선과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원과 직선의 두 교점. 여기 원이 있는데 저 직선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렇죠? 저 녀석이 이제 두 개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딱 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이 있는 거야. 얘를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들은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정말 많은데 그러한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라는 거, 우리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이예요. 그런데 넓이가 최소라는 건 파이 값은 고정된 값이니까 이 r의 값이 최소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죠. 누가 봐도 이 원이 얘보다는 작고 가장 작은 원은 항상 이 현을 무엇으로 가지는? 지름. 그렇죠.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돼요. 그림만 봐도 알겠죠? 이거보다 작은 원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점을 지나는데 가장 작은 원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은.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생긴 원의 넓이를 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현의 길이 구하자는 거예요. 현의 길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파악하자. 가끔 나오는 표현이에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할 때 우리가 현과 함께 그 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두 점, 그렇죠? 현의 양 끝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돼요. 이것보다 작으려면 두 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원이야 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작은 원은 현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현의 길이 구하면 돼요. 항상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현의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에서 반지름은 4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D는 2라고 2였으니까 루트 5분의 중심이 0, 0이니까 절대값에서 5. 그래서 답은 얼마?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누가? 반지름. 중심까지. 이렇게.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4, 4, 16에서 5를 뺐으니까 루트 11. 반지름이 루트 11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넓이가 필요해. 반지름이 루트 11. 그 얼마? 11 파이. 그렇죠. 자, 의미 기억하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원과 원이 만날 때도 넓이의 최소값 구하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넓이의 최소값은 지름이 뭐가 될 때? 현의 길이가 될 때가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 정도로 봅시다. 기억하자.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원이 주어졌어요. 두 개의 원이 주어지면서 그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그냥 이런 느낌이야. 원 두 개가 있거든.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현은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현은 두 원의 공통인 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용어는 그래요.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D하고 R 써야 되거든. 이걸 쓰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자, 제가 원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거든요.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있어요. 반지름이 있고요. 반지름이 마찬가지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길이가 형성이 될 텐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하면 안 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1이라고.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쵸?
이쪽에서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넘어가서 9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에서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튀어나온 녀석이 4분의 1, 4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서 4분의 21인가? 이렇게 된대요. 숫자 왜 이러지? 이런 숫자를 안 줄 텐데. 2의 제곱 4 2분의 1 이런 숫자를 줬다고? 어쩔 수 없지? 4분의 1에다가 4에다가 4분의 17 맞네? 4분의 21 슬프다. 자, 이렇게 줬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무슨 고민을 시작하냐면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단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도 주어졌어. 여기는 3이네. 여기는 2분의 루트 21.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제 방정식을 풀어요. 무슨 방정식을 풀냐면 이 삼각형을 밖으로 끄집어내. 삼각형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3, 여기는 2분의 루트 21. 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루트니까 3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3 루트.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걸 해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서 너는 x, 너는 2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방정식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값은 이거잖아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값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머리 좀 있는 애들. 설명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푸는 아이들.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풀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귀찮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저는 잘 들으세요. 이걸 구할 거예요.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시죠? 하진아. 어떻게 구해요? 원에서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진아, 우리가 공통연을 구하려면 원에서 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빼면 돼요. 그래서 뺄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통짜로 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빼볼게요.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뺐으니까 6x 뺐으니까 마이너스 3y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은 여기 나가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숫자의 조합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맞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여기 버릴 거야. 필요 없거든. 왜 필요 없어? 나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더 이상 얘는 쓸모가 없어. 공통연의 방정식을 딱 구한 그 순간부터 얘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막 2분의 루트 21 이런 거 만들어낸 거야. 아무 생각이 없거든. 이 문제 낸 사람도 어차피 너 이거 안 쓸 거잖아. 내 맘대로 그냥 할 거야. 이런 마인드인 거야. 근데 거기에 낚여들어서 아까 그 방법을 풀게 되면 연산도 겁나 지저분한데 짜증만 나고 막 욕만 하겠지. 막 딱 문제를 내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얘는 얘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얘는 이 사람은 숫자 깔끔하잖아. 그쵸? 이 사람은 자기 할 줄이 다 했어. 자, 둘을 뺐어. 뺐는데 분수 안 나오잖아. 나름 세심하게 신경 쓴 거야. 여기 있는 이런 숫자 조합들이 다 나름 세심하게 신경 쓴 거거든. 욕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의 마음도 몰라줘.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가보자.
가볼게요. 반지름 이미 구해놨죠 아까? 자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직선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d는 2하고 1이었으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들어왔어요. 1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2 있어요. 어우 숫자 좋아. 저렇게 나왔어요. 루트 5분의 5여서 유리화 하시면 루트 5 나와요. 자 여기가 루트 5야. 그러면 3 루트 5 여기는 2. 좋아요. 여기도 2. 답은 얼마? 4. 됐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처음에 썼던 방법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썼던 방식으로도 실제로 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풀어준다는 거. 한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되잖아. 답 나오잖아. 선생님 그럼 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멋대로 하세요 그랬어. 멋대로 하세요 그랬어.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멋대로 하세요 나 그랬지. 그래서 내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이런 문제 있잖아요. 딱 5개 써주고 모든 학생들한테 빨리 지금 푸세요 해놓고 너는 네 멋대로 풀어야 돼. 선생님이 알려주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걔만 그러고 있었거든. 다른 애들 5문제 다 푸는데 얘 3문제 딱 풀고 있더라. 그 결과 나와요. 무엇으로 풀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 쉽잖아. 왜? 빼면 돼. 그럼 빼면 끝나. 빼면 직선 바로 떠. 그쵸?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너희 보는 눈 있잖아. 보는 눈. 중심의 좌표 이렇게 뜰 거고 중심의 좌표 이렇게 뜰 거잖아. 보는 눈 있잖아. 물론 너희가 스스로의 약간 고통을 즐겨. 그래서 굳이 이쪽에 있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해. 분수 줄여. 선생님 저 분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연습 막 복잡한 거 겁나 사랑해요. 그럼 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 이거 선택의 자유인데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죠. 그쵸? 자 그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가볼게요.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입니다.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인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죠. 이거 봐봐. 아까 우리 앞에서 10-4번에 보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중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11-4번도 두 교점을 지나는 원중 넓이가 최소인 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아까 했었으니까 자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11-3번이거든요. 가보자. 두 원의 교점을 A하고 B라고 하고 원 C1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 공통현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두 점을 A하고 B라고 했네. 그리고 여기 중심이 C가 있을 거예요. C1.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무엇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볼까요? 좌표 구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넓이야. 우리 중3으로 거슬러 가보자. 현과 중심에서 현에 그린 수선은 반드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죠.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d 그리고 곱하기 현의 길이. 이거 푸시면 그냥 답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첫 문제는 풀어봐야지.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가보자. F대로 C1이 필요했어요. C1은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고 되어 있는 원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2,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했어요. 맞죠?
그래야 직선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원을 서로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뺀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빼기 한 겁니다. 빼기. 자,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져요. 마사 x에서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4y가 되고요. 마이너스 5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되면서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보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직선이에요. 이제 점집값 구하셔야 되겠죠? d는 요거 루트 5분의 중심의 좌표 2,0 대입합니다. 2 들어갔고요. 0 들어갔고요. 3. 아까 계속 나오는 숫자네요. 루트 5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5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아까도 나왔네 이 숫자. 또 2예요. 그럼 끝났네. 2분의 1에다가 d는 얼마일까? 루트 2. 현의 길이는 얼마일까? 4. 그래서 2루트 5. 과정을 기억하자.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서로 뺐어요. 중심에서 현의 방정식까지 점집거를 구합니다. d가 풀렸네요. 반지름은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과 d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넓이 구하는 거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뭐를 썼죠? r과 t를 썼어요. 우리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맞아요. 똑같이 r과 t를 쓸 거예요. 무조건 똑같아요. 단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한 축을 누가 현이나 접선이 담당한다.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자, 그림 한번 생각해보자. 대충 그릴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좌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이 있습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어요. 얘가 A라는 점이래요. 그리고 접선은 당연히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2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개. 자, 원의 중심은 얼마라고? 1,2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친절하게 접선의 길이는 D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봐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접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운 그 순간부터 그리고 중2, 중3을 거치면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반드시. 그리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거리를 그리면 자, 보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R 이게 라이트 앵글이라고 해서 직각을 뜻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R이죠, R.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도 길이가 같죠? 그래서 RHS 합동이 돼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거든요. R과 H와 S가 합동이어서 이 둘은 합동이거든. 합동이니까 요 무슨 변? 대응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자 요 빨간 부분 요만큼을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돼. 접점까지 거리. 근데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뭘 할 거야? 이때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뭐가 될 거야? 이 거리가 d가 될 거야. 점직거가 아니고 점점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6하고
5였으니까 숫자 안 좋은데 얼마냐? 루트 60. 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루트 60이 아니다. 루트 60을 봤다. 여기가 루트 60인데, 자, 루트 60인데 이걸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거기서 R 반지름 얼마? 3의 제곱이니까 9를 빼면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 나와요. 자, 얼마에서? 60에서 9를 뺐더니 얼마가 나와요? 52. 근데 이게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야. 그럼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52. 뭐 이미 루트 14. 그렇죠. 이 루트 14. 이게 이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 없이 가볼까요? 그림 없이? 얘하고의 중심 사이 거리 D는 얼마였어요? 루트 61이었어요. R의 값은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접선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D의 제곱에서 R의 제곱을 뺀 녀석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림 같은 거 안 그래서 그래.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는 거긴 하지만 접선의 길이는 D의 제곱에서 R의 제곱을 뺀 값의 루트 값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쓴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렇죠? 저것만 외우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잖아.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저렇게 구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D의 제곱에서 R 제곱을 빼야 되는데 저것들 막 더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자. 그림 어렵지 않지 않아. 그림 어렵지 않아. D, R 어렵지 않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시면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잠깐만요.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막말로 이 공식만 써도 솔직히 풀려요. 자, 저는 D하고 R을 구해야 돼. D는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D야. 그쵸? 그러니까 K 플러스 4 K 4의 제곱. 그쵸? 거리니까. 그리고 2하고 2하고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은 16. 이게 D야. 그쵸? K,1과 4,-3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 상태에서 선분 AP의 길이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근데 R의 값은 얼마였어요?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풀 거거든. 얘를 제곱할 거야. K-4의 제곱 플러스 16에서 요걸 제곱한 값을 뺄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4가 됐대요. 이렇게가 4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가 4인 거야. 그쵸? 접선의 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16으로 바꾸시고 문제를 풀 거예요. K-4의 제곱이 2 안에서 4. 제곱분의 방법으로 K-4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가 되려면 K 값은 6일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K 값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모두 구하라는 2하고 6. 그냥 연산으로 가도 돼. 그냥 내가 무슨 문제를 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연산으로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얘가 원하는 건 지금 이런 문제예요. 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야. 중심의 좌표가 4,-3이었어요. 점이 있대요. 원의 접선을 그렸대요. 이렇게. 자, 반지름이 얼마래요? 3이래요. 이건 2래요.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접선의 길이가 얼마가 됐대요? 4가 됐대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자, 여기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20. 그렇죠? 2루트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지금 뭐였어요? K,1이 된 거죠. 이제 우리한테 뭘 시킨 거야? 도현아! 4,-3에서 K,1까지의 무엇이
거리가 얼마가 2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맨 처음 다룬 평면 도형에서 나왔던 그냥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우리가 이걸 풀 때는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뭘 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풀었고, 지금 풀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R, 접선, D, 그 중에 R과 접선이 주어졌으면 피타로 D를 구할 수 있겠다. 근데 D는 무엇이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따라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평면 도형에서 나왔던, 평면 좌표에 나왔던 그냥 그 문제의 스타일로 바뀌게 된 거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근데 이렇게 풀 때는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루트 값으로 계산할 때는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 그냥 마냥 외운 애들은 그냥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D제곱에서 R제곱 빼라 그래서 D제곱에서 R제곱 빼라 D제곱에서 나중에 좀 D가 뭐였지? D가 뭐였지? 뭘 D로 한 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번거로울 거 알아. 너희 번거로울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처음 공부할 때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익혀.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눈으로 익히라고. 이게 익혀지고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데 처음부터 공식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 도움 안 돼요. 도형이야, 도형. 도형은 뭐야? 눈으로 익혀야 돼, 그림을. 눈으로 익혀보면서 아, 이런 그림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공식 외우지 말라.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가 요걸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땡겼어요. 왜냐면 축적시켰다는 건데 이게 어려워. 어려운데 시험에 잘 나와. 어려우니까 시험에 잘 나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많은 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 중심,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하진아, 직선에서 저 원 위에 존재하는 8개의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뭘까? 다 없는데? D? 다? 이게 전부 다? 아니야. 자, 여기 직선 있잖아, 직선. 직선에서 이 점까지 거리라는 게 있어, 이렇게 거리. 그쵸? C, 그렇죠. 나 순간 당황했어. 자, 그렇죠. 얘는 이만큼의 거리를 떨어져 있어. 왜냐면 거리는 항상 수선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 요쯤에 있는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일 것 같아. 이 정도 유추 가능하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진 건 현준아 어떤 점일까? A일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런데 그림에 제가 답을 그려놨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딴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요. 최소와 최대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좌표가 어딘지 우리가 어찌 알아? 그쵸? 물론 마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지 말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노가다를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야. 얘가 원하는 건 이거야.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야, 일단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D를 먼저 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D를 구해 본 거지. 이 원은 x-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36과 25가 만나서 60일이 나가면서 얘는 슈락 넘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직선은 3x-4y 플러스 2는 0이 주어졌어. D를 구할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야. 3, 4니까 5가 됐어. 6 들어갔어. 1, 8. 마이너스 5 들어갔어. 플러스 20. 그래서 5분의 40.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나왔어. 얘가 8이래. 이 길이가 8이래. 지성아. 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만 딱 구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이래. 그럼 무슨 짓을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반지. 그렇지. 여기가 뭐야? 반지름이야.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2가 되면 남아있는 길이는 얼마가 돼? 6. 아,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호야, 최대값은 얼마일까? 그러면 D에다가 R. 더해요. 그러면 그러면 8. 10. 그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이게 원래는 이렇잖아.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래.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얘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래서 얘랑 이렇게 얘네 둘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연결시킬 거야. 그 다음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야. 그리고 다시 얘를 또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야. 근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접선의 관계를 구해야 돼.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이거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지. 여기 봐봐. 중심이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듯이 최소값도 쫙 연장하면 얘를 지나고 최대값도 얘를 지나게 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점짓거 D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R만 뭐 해주면 빼주면 최소가 나오겠구나. 여기다가 R만 뭐 해주면 더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여기 3문제 더 가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는 뒤에 문제를 쓰려나?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질문 던져볼게요. 원 위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최소가 얼마였어요? 6. 최대가 얼마였어요? 10.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6보다는 어떠하고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겠지? 자, 이제 질문이야.
그렇다면 이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보자.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는 거야. 우리 분명히 이 점은 거리가 6이야. 이 점은 거리가 10인 거 알았어. 그럼 요 사이에 이 점은 거리가 8일 거야. 딱 중간이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 거리가 얼마의 점이 있을까? 7인 점이 있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는 거리가 얼마의 점이 있을까? 9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도연아? 그러면 원 위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 원 위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여섯. 아, 좀 전에. 그 전에. 6개 전에. 근데 10개. 몇 개? 아, 제가 현준아 몇 개? 아, 다섯. 몇 개? 눈에 보이는 게 다. 아, 8. 그쵸. 8개예요. 왜? 지성아 왜 8개야? 몰랐어? 8개인 거? 예? 어? 원 위에 점이는 거. 어. 기성까지. 어. 거리. 지원아 왜 8개야? 7, 8, 9 하나씩 더 있어요. 오! 그치. 이 짝꿍이 이쪽에 하나 더 있잖아. 얘 짝꿍도 이쪽에 하나 더 있고 이 짝꿍도 이쪽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미 한 개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알아보 시험 문제였어요. 괜찮죠? 자연수 개수. 최대값과 최소값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까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13-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3번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이 루트 5였어요.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었어요. 근데 이 둘을 곱한 값이 얼마래요? 8이래요. 근데 누가 봐도 합차죠, 합차.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합차. 그러니까 제곱해서 4, 5, 20에서 r제곱을 뺐더니 8 이항시켜서 r제곱은 12, r값은 얼마? 2루트 3. 풀마지만 반지름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2루트 3이 이 녀석의 답이 됐어요. 나는 맞았다, 손. 오케이. 너는 틀렸어? 생각이 없겠어요. 춤을 맞춰버렸어. 도윤이는 잘 잤어?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예제 하나, 그 다음에 유제 하나 이런 식으로 2개씩 풀어가면서 유형도 설명을 좀 해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예요.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시간 변동 없어요. 월, 수, 금 똑같이 우리 방학 끝나는 그 시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숙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숙제가 좀 적었어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많이 낼 생각은 없고 딱 오늘 배운 내용만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붙였냐? 258부터. 숙제가 적어요. 268 그리고 잠깐만. 아 여기도 있구나. 294에서 아 순서가 순서가 섞여 있어요. 294에서 어? 294에서 295 두 문제. 숙제 별로 안 되네요. 자, 이렇게가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거, 맨 밑에 거, 요거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았고요. 자, 이동하셔서 숙제하시. 4시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